네, 맥형입니다. 해마다 공실이 정말 많이 늘고 있거든요. 제가 최근에 기사를 하나 가져왔는데, 최근에 기사가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평생 월세 받고 산다던 건물주 영끌했는데 10명 중 1명이 적자입니다. 12월 30일 엊그저께 기사입니다. 주변에 인근 상가를 소유한 사람들이 월세를 내지 않고 심지어는 장사가 안 되니까 점포를 비우겠다 하고 있습니다. 10명 중에 1명이면 많거든요. 많은 건데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왠 줄 아세요? 일단은 그 이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저는 해마다 공실이 늘어나는 이유, 그리고 건물주들의 위기. 건물주도 두 종류입니다. 들어가서 직접 운영을 해서 운영 수익을, 운영 소득을 가지려고 하는 건물주들은 오히려 이번이 기회예요. 지금이 기회. 근데 반대로 이거를 임대 소득으로 생각한 건물주들은 정말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계속 임대료가 인건비처럼 계속 상승을 하고 공시지가가 계속 오르기 때문에 올려도 된다라고 안일하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임차를 했을 때, 우리가 운영했을 때 운영 소득이라는 게, 수익이라는 게 발생을 해야 되는데 장사 그만큼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 제가 왜 이런 것들이 공실이 나는지 한번 사례를 한번 찾아서 보여드리고, 실질적으로 운영했을 때 운영 수익이 어느 정도 발생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말씀드릴게요. 일반적으로 모르는 창업자들은 단순하게만 생각하고 무작정 창업을 시작합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좀 브레이크를 좀 잡을 수 있는, 또 이런 사람들한테 보는 눈을 심어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매물을 하나 찾아야 돼요. 사람들이 어떤 매물에 혹해서 어떤 매물을 무작정 어떻게 계약하는지, 이걸 우리가 좀 그들의 니즈, 창업자들의 니즈를 좀 파악을 해야 됩니다.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서 제가 이 인사이트를 생각하게 된 것도, 어제 산책을 하다가 이렇게 공실이 나와 있는 걸 보고, 꽤 오랫동안 공실이었었어요, 여기가. 그래서 여기는 어떤 아이템을 하면 좋을까, 그래서 예상 수익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뽑아봤는데 들어가면 다칠 수 있어요.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서, 이건 모르는 사람들이 또 그냥 자기만의 생각으로 접근을 할 수 있어서 그 부분들을 현실성 있게 좀 한번 진단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위치는 여기인데, 일단은 여러분들께 선입견을 가질 수 있으니까 임대료는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거리 재기로 이 당산역에서 여기까지는 걸어서 5분 정도 거리고요. 2호선, 9호선 아주 매력적입니다. 창업자들은 이런 것만 보죠. 지하철역 가까이 있으니까 잘 되겠다, 대박 나겠다. 그리고 상권을 살펴보면은 레미안, 아파트, 효성 아파트, 이렇게 아파트들이 주변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이렇게 초등학교, 중학교가 있어요. 또 심지어 선유 초등학교가 2개가 있고요. 선유 초등학교, 선유 중학교, 선유 고등학교 이렇게 있고, 또 보면은 여기 당산 중학교, 당산 초등학교가 있어요, 이쪽에.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영동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초등학교가 3개가 있고 중학교가 2개, 고등학교가 하나가 있어요. 자, 이거는 어떤 인사이트예요? 초등학생 10대, 중학생 10대, 고등학생 17살부터. 그러면 보통 30살 차이 나니까 부모가 40대에서 50대인 경우에 가족들, 가구들이 이 아파트에 많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아파트의 소득 수준을 알려면 이 아파트가 얼마짜리인지 봐야 됩니다. 이 아파트는 레미안은 한 18억 정도, 그리고 뭐 17억, 18억, 대부분 웬만한 아파트들이 가격이 있어요. 13억 뭐 이렇죠. 그래서 아파트가 비싸다는 거는 어느 정도 소득 수준이 되는지를 살펴보기 위함입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보려고 했던 상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상가의 특징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8층 건물의 1층이고요. 실질적인 실평수는, 계약 면적은 74평이고 실평수는 55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대로변 입지가 생각보다 좋습니다. 거리뷰로 이렇게 한번 보게 되면 이 자리거든요. 임대 붙어 있잖아요. 임대 붙어 있는데, 대부분 초보 창업자들이 이제 이걸 보면서 어떤 걸 생각하냐면, 2호선, 9호선을 끼고 있고 주변에 아파트도 많고 심지어 횡단보도도 앞에 있어요. 조금만 가면은 식당들, 프랜차이즈 식당들도 있고 막 베스킨라빈스도 있어요. 막 이러니까 당산의 권리금을 알아봤더니 기본 1층은 2, 3억씩 달라고 하는데 여기 1층이잖아, 무권리 아니야, 혹하는데? 대박인데? 이것만 생각을 하세요. 또 심지어는 여기는 보니까 주차가 1대, 2대, 3대 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창업을 좀 많이 해본 관점으로 저는 뭘 먼저 보냐면, 일단은 이렇게 성형외과, 치과, 뷰티, 병원들 이렇게 몰려 있잖아요. 그리고 건물이 현대식 신축 건물은 아니지만 깔끔하게 관리가 잘
잘 되고 있어요. 관리가 잘 되고 있다는 건 건물이 엄청 깐깐할 수 있어요. 깐깐할 수 있고, 이게 위에 모두 식당이 같이 모여 있으면 같은 업종군으로 장사하기가 생각보다 편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흡인할 수 있습니다. 각종 아이템들이 있으면 여기에 뭐 고깃집이 있고, 여기 술집이 있고, 3층에 노래방이 있고, 4층에 뭐 PC방이 있고, 이러면은 이 상가가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여기는 말 그대로 목적에 의해서 치과를 가야 되고 뷰티 미용을 해야 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찾아오는 건물이다 보니까, 음식점에 냄새 났을 때 과연 그 민원을 내가 해결할 수 있을까? 그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 이거 건물주가 책임져 줄까요? 절대 안 그래요. 여러분들, 처음 창업하는 사람들, 내가 계약하기 때문에 임차인의 권리로서 주장을 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건물주가 어떤 얘기하는 줄 알아요? 나중에는 세입자끼리 합의 보세요, 알아서 하세요, 이래요. 이러고 임대료 결국엔 장사 안 돼서 못 내면 누구 탓이에요? 내 탓이에요. 나의 피해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꼼꼼히 알아보고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심지어 국민은행 자리였어요. 은행이 나갔어요. 어떤 인사이트가 있을까요? 은행이 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어요. 은행이 나감으로써 이곳은 어떻게 보면은 은행도 나가는 거구나, 은행도 나가는 곳일 수 있겠다 해서 임대료가 생각보다 비싸겠다라는 유추 정도는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어쨌든 창업을 해야 되는 이 자리에다가 초보 창업자로서 계약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떤 업종이 맞을까 먼저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는 먹을 수 있는 게 이 양산도는 장어 덮밥집이에요. 식당들이 막 이렇게 몰려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구의 형태는 오피스라고 해봤자 이런 병의원들에서 부동산, 여기에서 사물을 보는 사람들이 올 정도, 그렇게 오피스가 크게 형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주거 위주로 된 상권이에요. 생각보다 주차가 3대밖에 안 되는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브런치빈처럼 통 건물을 단독으로 운영을 하는 곳이 아니다 보니까, 단층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 건물을 꾸미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익스테리어에 효과를 주는 것도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깔끔하게 원상복구를 하고 나가는 건물일수록 건물주들 특성들이 깐깐할 수 있어요. 심지어 간판에 여기에 뭐 이 타일이 상할까봐 간판도 제대로 못 걸게 되는 그런 이유가 또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꼼꼼히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크게 컨셉을 막 이 외관의 산청 숯불 가든처럼 막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곳은 좀 아닌 걸로 보여져요. 어쨌든 평수가 50평이에요 50평이고 여기서 단가를 만들어내려면 고깃집 말고는 없습니다. 고깃집, 여기서 뭐 샐러드집을 할까요? 여기서 식당을 할까요? 밥집을 할까요? 회전이 될까요? 여기 오피스가 아니잖아요. 주거잖아요. 사람들 집에서 밥 먹는다고요. 나와서 여기서 밥을 먹어봤자 주말에 가끔이겠죠. 그러면은 밥집은 인건비만 많이 쓰고 식사값 9,000원, 만원 받아가지고 회전을 무한정 시키지 않는 이상 여긴 밥집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리고 이런데 샐러드 가게 해가지고서는 여기 브런치빈이 있는데 이 거대 공용을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피해가야죠. 특수 부위나 삼겹살집 이런 것들은 이렇게 주거 상권보다는 차라리 오피스 쪽으로 붙어서 접근하는 거. 왜? 외식이 아닌 회식을 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훨씬 더 어울립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0대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40대, 50대의 부모님들이 같이 상주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걸어서 도보로 나와야 됩니다. 여기 반경 1.5km, 1km 이상 찍잖아요. 내 고개가 아니에요. 왜냐면은 여기 자체는 주차가 안 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주차가 안 돼서 쉽지 않아요. 그래서 보면 자, 이 정도 위치에서 한번 딱 재면 걸어서 500m 7분 딱 좋습니다. 이 정도가 우리 가게에 걸어서 올 수 있는 사람들. 조금 더 욕심을 내서 만약에 여기가 무한 리필이다, 무한 뷔페다, 뭐 이런 거 생기잖아요. 더 멀리서 올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내 집 주변에 그런 게 없으니까 걸어서 운동 삼아 온단 말이에요. 이 정도 고객이죠. 여기에 수많은 아파트들을 내가 어떻게 보면은 다 이 수요를 이 안으로 몰아 넣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곳은요 가족 단위로 나와서 외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양념으로 된 고기, 돼지갈비 아이템 괜찮고요. 그리고 편백, 요즘에 뭐 샤브샤브처럼 이렇게 먹는 편백집도 괜찮습니다. 이게 무한 리필이면은 더 멀리서 올 수 있고요. 무한 리필이 아니고 그냥 단품 메뉴다 그러면은 아까 딱 본 500m 안에서 충분히 올 수 있는 수요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권리기 때문에 권리금 보통 2, 3억 내요. 저도 2층에 뭐 2008년도에 들어올 때 권리금 1억 넘게 주고 들어왔지만, 이게 뭐냐면 수요와 공급이에요. 당산 상권 자체가 장사를 하겠다라는
장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협소적입니다. 하지만 그 주변에 주거도 있고 오피스도 있고 평일 주말을 다 가질 수 있는 상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엄청나죠. 결국에는 이 장사를 하는 공급원 하나가 망해서 나가지 않는 이상 들어올 수 있는 자리가 없어요. 이게 홍대나 가로수길처럼 골목길까지 뻗어서 생길 수 있는 상가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이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무걸리로 나오면 사람들이 혹할 수가 있어요. 한번 그러면은 예상 매출을 한번 넣어 볼게요. 55평, 실평수가 55평이었습니다. 이걸 하나 공개를 할게요. 자, 내부는 이런데 중앙에 이 기둥이 약간 좀 NG입니다. 이게 한 55평 정도 되는 평수라고 나와 있었고요. 그리고 월 관리비는 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보증금은 1억이에요. 생각보다 보증금 비싸지 않습니다. 하지만 임대료가 부가세 별도로 1,500만 원입니다. 부가세와 관리비 포함하면 거의 한 1,900만 원 내야 됩니다. 그리고 다행히 화장실은 외부에 남녀가 분리되어 있고요. 주차는 3대까지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월세가 1,500, 관리비가 200만 원. 자, 이걸 한번 어느 정도 갈비집 해가지고 우리가 판매를 할 수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55평에 저는 기본적으로 식당의 주방은 8평 정도 잡았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무한 뷔페로 한다고 했을 때, 내지는 개인으로 한다고 했을 때도 외부에 세팅을 하는 곳과 그리고 쇼케이스와 뭐 이런 곳들이 들어갑니다. 이런 공간들이 한 10평 정도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주동선이 있으면 보조동선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동하는 동선, 이게 거의 한 10% 정도 보는데 55평에서 10%면 한 5% 정도 보겠습니다. 그래서 주방 8평, 세팅 공간 10평, 그래서 18평, 그리고 보조 동선 5평, 이렇게 해서 23평입니다. 55평에서 23평을 빼니까 32평인데요. 한 평당 테이블이 하나가 들어간다고 했을 때 여유 있게 32평에 30개의 테이블이 들어간다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자, 30개 테이블에 평일에 1회전, 주말에 2회전을 잡아서 평일에는 한 테이블에 들어왔을 때, 예를 들어 무한 리필, 무한 뷔페로 했을 때 18,900원의 식사를 한다, 명륜진사갈비처럼 한다고 했을 때 4인 가족 기준으로 한 테이블을 앉았을 때 거의 한 7, 8만원, 술값까지 해가지고 한 테이블에 한 10만원을 편하게 계산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1회전을 했을 때 300만원 평일에, 그리고 주말에 2회전을 한다고 했을 때 600만원을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는 이틀씩 8일이기 때문에 600만원씩 8일이면 4,800만원, 그리고 나머지 22일은 300만원씩 6,600만원, 그렇게 해서 1억 1,400만원의 평균 매출을 계산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유 있게 하루에 한 달에 1억 2천을 판다고 생각하고 하루에 1매출은 400만 원으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00만 원 계산해서 만약에 무한 리필로 했으면 45%는 그냥 나갈 겁니다. 원가가요. 재료비 원가가 저렴하게 팔고 누가 와서 얼마나 먹을지 모르겠지만 45% 정도 계산을 했고요. 인건비는 25%, 평균 20% 이상인데 중간값 23% 정도 하겠습니다. 2,700만 원이라고 해도 300만 원짜리 급여자 8명이에요. 주 5일째씩 2교대로 한다고 했을 때 이 정도는 무조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공과금 카드 수수료, 이게 7% 잡았는데 여기는 요즘에 공과금이 6% 정도 하고요. 카드 수수료 1% 해가지고 7% 정도 잡았는데 기본 관리비가 아까 200만 원이 있습니다. 200만 원이 있어서 여기는 못해도 9% 정도는 봐야 됩니다. 왜? 그런 깐깐한 건물일수록, 그 형태가 일정한 건물일수록 또 위에 병원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관리가 빡셉니다. 그래서 기본 건물 관리비가 200만 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는 9%로 계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루에 손익분기점 자체가 23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아직 결과가 아닙니다. 여기에 임대료가 1,500만 원, 1,500만 원이 임대료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그냥 단순히 그래도 권리금 없이 그 권리금 시설비에 보태가지고 하면 한 달에 1,260만 원 남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 창업 초보자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빼지 않은 게 있죠. 두 가지 안 뺐습니다. 맞춰보세요. 첫 번째는 마케팅비, 두 번째는 부가세 안 뺐습니다. 부가세 엄청 무서워요. 일반적으로 부가세는요, 외우세요. 고깃집의 경우는요, 면세품이 많기 때문에 최소 5에서 7% 나옵니다. 조개구이집, 횟집, 고깃집, 이와 같은 것들은 면세 항목이 많기 때문에 5에서 7% 정도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과세가 많은 곳은요, 3에서 4% 정도 나와요. 그래서 족발집, 횟집, 조개구이집, 고깃집 이런 데는 5에서 7% 매월 나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중간값 6% 잡겠습니다. 6%. 그러면은 1억 2천 팔았을 때 6% 얼마
얼마예요? 720만 원이 이달에 부가세로 나갑니다. 1260에서 720 빼보시면 여러분들 계산값 나오시죠? 500만 원 정도 내가 신경 써서 500만 원 정도 벌어가는 구조입니다. 500만 원이 어때서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3, 400밖에 못 벌었는데 이렇게 또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요, 이 1억 2천이라는 매출, 하루에 400만 원, 바쁠 땐 600만 원이라는 매출을 팔 때 여러분들 피로도가 얼마나 높은지 아십니까? 그러다가 한 명이라도 아파요. 안 나와요. 빵꾸라는 게 나고요. 그러다가 매출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마케팅을 해야 되는데 마케팅을 돈을 써도 효과가 안 나와요. 1억이 넘는 구간에서부터 고객 이탈이 빠릅니다. 이거는 절대적이에요. 3, 4천 매장 지키는 거와 1억 2, 3천 매장 지키는 거는 난이도 자체가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자리는 공실로 오래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인사이트를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었습니다. 하나 더 보여드리면, 당산역에 보면 상가가 하나 오랫동안 공실인 데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나요? 이게 완전 메인이에요. 옆에 KFC도 있고 당산역 지하철 1호선 바로 앞에 있고 이렇게 임대문의가 크게 붙어 있습니다. 이게 거의 한 2020년도부터 비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왜 비어 있을까요? 뭐 이유는 하나죠. 임대료가 비싸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공실이 되는 곳들은요, 특징이 있어요. 자리가 빠져서 임차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자리가 메인 자리예요. 강남과 같은데 메인 자리입니다. 메인 자리 임대료가 너무 비싸니까요. 왜? 건물주들의 욕심이 화를 키운 거죠. 계속 땅값이 올라가고 부동산의 가치가 오른다고 생각해서 임대료를 계속 올렸잖아요. 물가가 오른 만큼 건물주들도 임대료를 계속 올렸단 말이에요. 하지만 들어가서 장사하는 사람이 수익이 돼야지 남아서 투자를 하고 들어가는데, 임대료가 이렇게 1000이 넘고 1500이 되면 어떤 아이템으로 얼마간 유지를 할 수 있을까요? 이게 퀘스천인 거예요. 이 자리 얼마인가 볼까요? 자, 상상을 해보세요. 이런 자리가 왜 비어 있는지. 자, 이 자리예요. 지금 있는 자리 임대 1층입니다. 평수는요 34.99, 35평. 실평수예요. 35평. 그냥 기본 관리비만 250만 원입니다. 이거 전기, 수도, 가스 분명히 뺀 거예요. 250만 원이고, 여기는 임대료가 얼마냐면 보증금 2억 5천에 임대료가 2천이에요. 여러분, 최소 2억 이상 3억을 팔아야지만 또 수익성이 생기는 건데, 이런 자리에 외식업 F&B로 뭘 들어가겠냐고요. 이 자리가 이전에 뭐였냐면요, 이 자리가 과거에 2017년도에 여기가 이렇게 보시면 스타벅스였어요. 2015년도에. 근데 21년도부터 20년, 21년도부터 공실이에요. 스타벅스가 임대 수익을 운영 수익으로 못 맞췄기 때문에 공실이 된 거잖아요. 이런 공실의 특징은 두 가지죠. 건물주가 돈이 많아서 건물의 가치가 하락할까봐 임대료를 못 낮추는 거와, 그리고 건물주가 어떻게 보면 은행의 대출이 많아서 임대료를 낮추게 되면 상환이 들어오는 경우죠. 이 두 가지예요. 그래서 임대료가 이제는 1500, 2000이 됐잖아요. 그럼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요, 여러분, 저는 장사한 거 후회 안 하거든요. 그리고 프랜차이즈 회사 하면서 회사를 세팅해서 각종 팀원들을 만들어 놓은 거 후회 안 합니다. 왜냐면요, 우리는 적지론 할 수 있어요. 입지론과 적지론의 차이는, 입지론은 내가 아이템을 찾아서 그 해당 상권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이거 해야지, 나 갈비집 할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갈비집에 맞는 상권을 찾아다니는 거고, 적지론은 이와 같은 자리를 보고 여기는 뭐가 맞겠어, 여기는 샤브샤브 집이 맞아, 여긴 채선당 자리네,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게 적지론이에요. 또 나아가서 세팅을 할 수 있으면 운영 수익이 임대 수익보다 훨씬 크면은 건물의 가치를 크게 받아가지고 팔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걸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편적인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개인 창업만 이렇게 국한돼서 하잖아요. 발전할 수 있는 갭이 좁아집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라는 다양한 시각을 열어놓고서는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회사의 구조가 생기고, 그 구조에 의해서 우리가 더 좋은 브랜드를 세팅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건물을 하나 보고 있는 게 있어요. 그 건물이 시세 평가가 25억 정도에 있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건물이 18억에 나왔어요. 제가 은행에다가 탁감 요청을 했어요. 얼마를 받았냐면 탁감이 23억 받았어요. 23억. 근데 거기가 숙박업소이다 보니까 대출이 생각보다 조금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나왔냐면 13억 나왔어요. 그 건물 15억이면 우리가 살 수 있어요. 내고했거든요. 그러면은 2억의 갭이 있는 거잖아요. 내가 주고 들어가서 취등록세 주고서는 건물 리모델링하고 내가 운영하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6% 받았거든요. 은행 대출 이자가 6%면은 1년이면은 7억 2천이에요. 그러면 한 달로 따지면은 한 600에서 700만 원 되는 돈을 이자로 내면서 내 건물이 되는 거죠. 내
내가 거기서 운영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전에 있는 사람은 임대소득을 300만 원, 400만 원밖에 못 받았어요. 하지만 내가 운영해서 1000만 원, 2000만 원을 운영 수익으로 남기잖아요. 이 건물을 얼마를 받고 팔 수 있을까요? 이렇게 대안이 하나가 더 생기게 된다는 거죠. 왜 남의 건물에 들어가서 비싼 임대료 내면서 운영 수익도 안 좋으면서 골치든 골치대로 아파가면서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건물주는 살찌우는데 우리는 가난해지냐고요. 여러분들 부동산 쪽으로 이렇게 적지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성장을 하려면요, 최소한 1, 20년은 외식업밥을 먹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도 충분히 내가 다양한 아이템으로 보는 눈으로 적지론에서 성공 창업 그 이상의 정말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메시지는 여기까지입니다. 끝.